디테일 센스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행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오늘 주제는 스플릿 스텝입니다. 스플릿 스텝은 테니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그리고 조금 잘못 습관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 타이밍을 맞추기도 힘들고 내 균형도 잘 잡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요하면서 기본이 되는 그런 스텝이죠. 스플릿 스텝을 스트로크 부분에서 랠리를 할 때 스플릿 스텝을 잡는 그 타이밍, 그리고 발리할 때 잡는 타이밍, 그리고 리턴 할 때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플릿 스텝의 타이밍을 어떻게 적절히 잘 잡는지, 스플릿 스텝 그 자체만으로 타이밍을 잡을 건지, 아니면은 그 이전 동작이나 발걸음들을 통해서 잡을 건지,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플릿 스텝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상대방의 볼 샷에 빠르게 민첩하게 반응을 해서 움직이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나의 균형과 중심을 잘 유지하기 위한 목적, 또 세 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샷에 반응을 하는데 그 타이밍을 맞춰야만 내가 상대방 볼을 잘 읽어내고 상대방의 그 샷을 내가 적절하게 공격적으로 아니면 수비적으로 잘 맞추기 위해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게 스플릿 스텝인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잘못 습관이 되면은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역동작에 걸리고 또 언밸런스가 되고, 그래서 상대방 샷을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그런 기본적이면서도 좀 잘 몸에 배지 않으면은 계속 엇박자가 나서 상대방을 잘 읽지도 못하고 상대방 샷에 위력적으로 반응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 스플릿 스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플릿 스텝의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 세 가지를 제가 스트로크, 발리, 리턴을 가지고 제가 먼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무턱대고 스플릿 스텝을 하면은 상대방이 언제 임팩트가 되고 어느 시점에서 백스윙에서 어느 시점에서 임팩트가 되고 컨택이 됐을 때 스플릿 스텝을 해줘야 된다.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뭐 어떤 분은 컨택 백스윙에서 포워드 스윙 할 때 해야 된다는 분, 어떤 분은 컨택과 동시에 해야 된다는 분, 어떤 분은 컨택을 보고 나서 해야 된다는 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스플릿 자체 그 스텝만 가지고 리듬을 잡는 것보다는 스플릿 스텝을 맞추기 위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그 이전 동작, 즉 스플릿 스텝 이전에 하는 그 발걸음이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리듬을 맞춰서 스플릿 스텝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첫 번째가 가볍게 움직이다가 상대방의 볼을 상대방하고 랠리를 하는데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아니면 발걸음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임팩트를 하는 순간, 자, 마음속으로든지 입으로 한번 소리를 내보는 겁니다. 뭐 깡, 뭐 탕이라든지 아니면은 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치면, 상대방이 컨택을 하는 순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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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상대방이 어떤 시점에서 임팩트가 컨택이 되는 순간 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다가 땅 하면서 그 타이밍을 맞춰가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준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플릿 스텝을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치기 전에 분명히 제가 이런 움직임을 가볍게 움직인다든지 발을 움직이든다든지 이런 사전에 스플릿 스텝을 하기 전에 사전 동작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치는 순간 땅 하면서 제가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지 않습니까? 런닝 스트로크를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다가 상대방이 치면 땅. 그러니까 항상 정지된 상태에서 두 발이 땅에 지면에 붙은 상태에서 스플릿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테니스 경기 중에 가만히 있다가 두 발바닥이 땅에 지면에 붙어 있다가 스플릿 스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항상 그 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스플릿 스텝이 되고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스플릿 스텝이 행해져야 되는데 대부분들이 이 스플릿 스텝 자체만 가지고 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니까 제일 첫 부분 상대방이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맞겠죠. 근데 이게 계속 랠리가 진행되고 볼이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스플릿 스텝을 계속적으로 맞춰 나가기가 한 번 이후에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5번, 6번 랠리가 진행됐을 때 계속적으로 이 스플릿 스텝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제안은 항상 움직이는 과정에서 치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치면은 땅, 또 뒤로 가서 치고 상대방이 치는 거 움직임에다가 땅 이런 식으로 되뇌어보는 내가 나의 용어를 하나 해서 뭐 머릿속으로 아니면 마음속으로 되뇌어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상대방의 컨택 타이밍을 읽으면서 내서가 소리 내어 보면서 타이밍을 잡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플릿 스텝의 타이밍을 잡는 두 번째 제안은 저번에 상대와의 움직임과 볼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자 그 부분에서 언급해 드렸던 뒤돌아서고 있다가 상대방이 치는 타이밍에 돌아서서 스플릿 스텝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아서서 보고 스플릿 스텝을 할 때 또 제가 들릴 수 있는 키포인트가 뭐냐면 스플릿 스텝을 한다는 자체는 순간적으로 나의 시선과 나의 균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시선의 고정이 상대방의 타이밍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그런 스플릿 스텝의 가장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플릿 스텝을 했는데 이 시선이 흔들리거나 균형이 무너지면은 스플릿 스텝을 잘못했든지 상대방 볼을 잘못 판단했든지 상대방 볼을 읽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의하셔서 스플릿 스텝을 할 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짝발로 떨어진다 그러죠. 두 발이 동시에 딱 떨어져서 포핸드냐 백핸드냐를 판단해서 빨리 반응하고 그 타이밍에 적절히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짝발로 떨어진다든지 별개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타이밍을 맞춘다든지 그 다음에 움직임이 신속해지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두 발이 동시에 착지가 되는 그런 스플릿 스텝을 하시는 게 아주 지금보다는 더 적절하게 몸의 균형을 잡다는 타이밍을 적절히 맞추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타이밍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저번 리턴 시간에 제가 스텝보드를 이용해서 리턴에 스텝보드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상대방의 토스하는 타이밍에 한 발을 내딛고 컨택과 동시에 스텝보드를 건너와서 스플릿 스텝을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스플릿 스텝, 건너오는 스플릿 스텝에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토스했을 때 스텝보드 위에 한 발을 올려놓는 그 리듬을 가지고 컨택의 타이밍을 잡아서 스플릿 스텝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플릿 스텝보다 스플릿 스텝을 하기 전에 한 발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토스를 하고 빨리 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토스를 높게 해서 오랫동안 있다가 컨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토스를 했다고 움직이다가 스텝을 하는 것보다 뭔가 토스를 했을 때 내 움직임이 뭐 제자리에서 이렇게 토스를 했을 때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다가 스텝을 하는 요 과정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스플릿 스텝보다 스플릿 스텝이 이전에 어떠한 동작, 내 발걸음이나 잔발이나 아니면은 한 발에 나가는 동작이나 또 내가 뒤에서 가볍게 뛰는 동작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흔드는 동작이나 이런 동작들에서 리듬을 적절히 맞춘 다음에 스플릿 스텝을 상대방이 컨택을 하는 타이밍을 잡아내서 스플릿 스텝을 이어지는 이 부분이 스플릿 스텝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제가 리턴 할 때 한 발 들어갔다가 스플릿 스텝을 이어지는 이거를 제 수강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많이 효과도 있고 또 상대방의 리듬이 빠른 경우에는 한 발을 내딛는 부분을 좀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스플릿 스텝으로 이어지고 천천히 토스가 높고 천천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적절하게 타이밍을 가볍게 좀 더 그 리듬에 맞춰서 토스 리듬에 맞춰서 들어가서 스플릿 스텝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익히다 보니까 상대방 타이밍을 게임이 진행되면 될수록 타이밍이 적절히 맞아지고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다 보니까 나의 샷도 강력한 샷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스플릿 스텝 자체만으로 타이밍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이전 동작, 발걸음이나 움직이는 동작 그런 거를 스트로크 뿐만 아니라 발리, 그 다음에 리턴 부분까지도 많이 응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스플릿 스텝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서브나 스트로크를 치고 발리를 들어갈 때 스트로크에서 발리브로 들어갈 때 그 스플릿 스텝의 타이밍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발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넣고 아니면 스트로크를 치고 발리를 들어가는데 그 발리를 뛰어가는 그 시점에서 언제 스플릿 스텝의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뛰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어느 타이밍에 임팩트, 백스윙 타이밍에 아니면 컨택 타이밍에 이게 스플릿 스텝으로 이어질지 그 부분을 자꾸 어려워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서비스를 넣고 뛰어가고 있는데 상대방이 백스윙을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방이 토스를 해서 토스가 할 때 한 발이 가볍게 타이밍에 맞추려고 적절하게 리듬을 맞추는 상태에서 컨택을 하는 동시에 스플릿 스텝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 동작 뛰어가다가 빠르게 서비스를 넣고 빠르게 뛰어가다가 상대방이 치는 타이밍에 한 발이 가볍게 잔발로 맞추면서 뛰어가다가 한 발 스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턴에서 했던 한 발 들어가서 이 스텝을 뛰어가는 타이밍에 뛰어가다가 마지막 상대방이 백스윙에서 치려고 하는 순간 뛰어가다가 한 발 이런 느낌으로 타이밍을 맞추신다 그러면은 리듬에 상대방이 치는 리듬에 한 발이 들어가는 리듬을 맞췄기 때문에 컨택하는 순간 스플릿 스텝으로 이어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거니까 항상 스플릿 스텝 자체만으로 만들지 마시고 스플릿 스텝 이전에 어느 정도의 발걸음이나 내가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내 몸에서 뭔가 한 발이 스텝 인이 되는 요 스텝으로 리듬을 맞추시고 스플릿 스텝을 해주셔야 빠르게 뛰어가는 이 중심도 잡을 수 있고 그 중심을 잡기 위한 리듬을 만들어서 스플릿 스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고 발리 자리에 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리 자리에 서서도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리턴 부분에서 본인이 가볍게 움직이는 상태는 상대방이 치기 전에, 상대방이 백스윙을 하고 치기 전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움직임을 가진 상태에서 리듬을 맞추고 스텝을 하시고, 조금 전에 리턴 했던 부분에서 가볍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백스윙을 하는 상태, 백스윙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한 발 가볍게 들어가서 그 타이밍을 맞추는, 리듬을 맞추는 이 이전 동작, 그러니까 스플릿 스텝을 하기 이전의 동작은 상대방의 백스윙 리듬에 내가 한 발을 얼마만큼 잘 들어가서 그 리듬에 적절히 리듬을 맞추고 스플릿 스텝으로 이어져야 상대방의 컨택 타이밍에 스플릿 스텝이 적절하게 맞아서 정확한 스플릿 스텝을 맞추고 내 타이밍으로 적절히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이 부분에 항상 중앙점을 두시고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특히 네트 가까이에서 하는 스플릿 스텝들은 항상 상대방이 치기 전에 뭔가를 움직이는 발걸음,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스플릿 스텝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리듬감 있는 그 사전 동작으로 해서 상대방의 리듬을 내 몸이 적절히 맞춰서 스플릿 스텝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내 몸의 균형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위력적인, 그리고 타이밍이 적절히 맞는 발리를 구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주 기본이 되면서 좀 습관이 잘못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균형도 무너지고 상대방 타이밍을 잊지 못해서 게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뭘 하고 나왔는지 모르는 그런 좀 힘없는 경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주 그런 부분의 베이스가 되는 스플릿 스텝을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기본적이지만은 좀 더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